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탁 꼽아서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또 잘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개장 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기억 속에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밤사이에 또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좀 우호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살짝 옆에서 좀 쳐다본다면 상당 부분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향후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 리서치 하우스들의 컨센서스는 2천억대에서 5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HBM과 또 폴더블에 대한 증설, 또 수익성에 대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좋지 않은 실적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낙수 효과나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좋지 않은 실적을 낼 거지만 상당 부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황에 부합되는 그런 좀 사업 부분을 좀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있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장점이 명확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이게 딱 전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애매한 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성 소재, ESS, 나노 멤브레인, 기판, 좀 다양한 사업부에서 또 매출 비중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이제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배터리, 아직 덜 오른 ESS, 소외된 기판, 이런 얘기들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또 나쁘지 않은 수급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개별적인 힘을 내주기를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아모그린텍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일정에 좀 참고를 해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주 이제 10일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나토와 폴란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놓고 약간 방산무기 세일즈를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좀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기존의 전차나 자주포 같은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들의 세일즈보다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많은 좀 힌트를 좀 얻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드론 무기인 비오복합이나 레드백을 기본으로 하는 전투 차량, 한국형 하이마스인 천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차량들, 이런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각종 레이더나 사격 통제 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한 한화 시스템이 다시금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오늘 좀 가지고 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BH를 가지고 왔고요.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좀 무난한 선택지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렸었는데 매년 20% 가까운 성장세를 좀 지속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폴더블이 좀 대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 26일 날 삼성의 폴더블 언팩 행사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담이 됐던 비용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좀 지원내면서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대치가 좀 반영되는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BH까지 4종목 선택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실적 발표가 되면 당장 오늘의 주가는 보합일지 하락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향후 이제 오늘 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목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을 뭐 속된 말로 다 두드려 맞고 내놓은 이제 그런 실적이고 또 적자까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권, 실적의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올리기에는 저는 뭐 하나의 좀 이 증명이 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하나를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삼성전자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고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가 오히려 이 주식 투자 또 이제 매매를 하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이제 그런 좀 클루들, 그러니까 단서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 이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낙수 효과가 나올지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이런 수익성 개선의 방안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주목해볼 네 종목 선전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그 전에도 사전에 제시해 주셨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또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5월 달에 MSCI 지수 한번 불발이 됐죠. 그 이후로 지금 8월 달에는 아주 편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뭐 작년 말 기준으로 9배 넘는 수준으로 올랐지만 지금 그 최근에 8월 달 기준으로 하는 이 극단적 가격 상승에는 최근에 그 편입 유보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매도 상위 수준에 있지만 그 외에 일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도 일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환사채, 보통 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은 굉장히 역시나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 플러스에서 A-로 상향 조정되면서 에코프로 관련돼서 최근 실적 상승, 그다음에 계열사 내 원재료 수급의 다양화, 그다음에 전방의 우수한 고객 관계는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신용평가사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랑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일단 최근에는 예약하고 여행 서비스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주력인 이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8월 24일 날 나오는 그 초거대 인공지능 AI 모델 하이클로버 X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한국형 챗 GPT라고 불리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의미 있는 재무적, 그러니까 소위 말한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그 소위 말하는 주가 랠리에서요. 철저하게 네이버가 소외됐기 때문에 요 부분,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 외에도 커머스나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뭐 핀테크라든지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 뭐 웹툰 사업 이런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조금만 개선이 돼도 워낙 글로벌 인터넷 기업 랠리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가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호전되면서 전기차 시대로 가면 당연히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소재 경량화가 필수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보통 차체하고 이 샤시가 보통 공차 줄량의 절반 5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량화 소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코플라스틱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연기관차도 이 SUV, 대형 SUV나 픽업 트럭 열풍이기 때문에 차체가 커지면서 이 비철금속 비중이 전체 차체 비중에서 30%가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2023년 미래 에너지 포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에코프로 BM이 발표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가격이 싸고요.
리튬 배터리 양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빠르면 ESS를 중심으로 2027년부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낮은 수명이랑 에너지 효율도가 조금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떨어진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그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도 굉장히 포트폴리오 제품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LG화학이 최근에 단결정 양극재 발표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2024년 말에 단결정 양극재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LFP 양극재, 그다음에 망간리치, 그다음에 미드니켈, 그리고 코발트 프리까지 다양한 차세대, 소위 말하는 차세대 양극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2개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포스코 홀딩스를 제시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2차 전지 소재주 안에서 에코프로는 이미 오를 만큼 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마음속의 탑픽은 LG화학인데 너무 무거워서 여전히 LG화학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어느 종목이 더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둘 다 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안에서 한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네, 뭐 무난한 선택지로 또 주말이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H를 준비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언급을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주연급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년 이맘때 이제 제철 과일과 같이 이제 애플의 신 모델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이제 등락을 거듭한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5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출고량에 대한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 AP,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다른 부품들까지 굉장히 뭐 카메라까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스펙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이런 리서치 하우스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폰의 다음 버전인데요. BH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의 이제 F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기대치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선반영되는 이제 그런 패턴을 늘 보였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그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긴 조정을 좀 보였다가 이제 5월달에 조금 이제 추세를 잡고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BH를 보면은 큰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길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실적적인 부분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지금 이 컨센서스로 좀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가이던스 기준으로 1,000억, 3분기, 4분기 합쳐서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300억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이제 1조 이하에 있는 이제 그런 부담 없는 구간에 좀 놓여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용 부담으로 좀 비용이 가중됐던 전장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폴더블 또 애플의 기대치까지 합쳐진다면 더 빠른 속도감의 안정성까지 갖춘 이제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선택을 좀 해봤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가 좀 공방이 좀 놓여 있는 그런 치열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 윗꼬리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매수 주체 자체가 쇼커버를 위주로 한 메이저 수급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도 안정적인 정배열의 초기 구간이다 보니까 부담 없는 모멘텀의 발생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27,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는 수급의 퀄리티가 너무 좀 좋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는 손절 라인 25,000원 정도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뭐 진입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중에서도 최고의 음식은 제철 음식이라고 하죠. 종목 안에서 또 이번 주 정경민 팀장님은 애플에 주목하시는 모습입니다. 자화전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 또 애플 관련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4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지윤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원픽 하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프로비엠인데요. 헝가리하고 캐나다 양극재 이제 증설한 게 본격적으로 아마 그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 그룹 못지않게 가장 잘 돼 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전구체, 리사이클이 굉장히 한 그 밸류체인으로 돼 있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고요. 수산화 리튬은 해외에서 이제 자체 설비해서 내재화하는 게 아마 최대 38%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 그룹 다음으로 가장 내재화율이 높은 그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계속 매일 그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거래 가격은 전분기 대비 20% 하락했지만 지금 5월 달에 탄산 리튬 100% 넘게 올라간 가격이 분명히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산화 리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극재 판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뭐 39%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근거가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더라도 한 자릿수 정도일 거다 계속 체크해드릴 거고 아마 그러면 2분기에는 판가가 조금 빠져서 실적이 다소 조금 하회할 수는 있지만 3분기 정상화를 기점으로 4분기에 좀 3, 4분기 계속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받은 걸로 해외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체크해 보니까 재무 구조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조 한 6천억대, 2025년에 8천억에서 1조까지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만 지금 수주 계약이 안 나와서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삼성 SDI가 유럽하고 북미에서 계속 출하량 증가, 매월 체크하는 출하량 보면 굉장히 빠르게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출하량 늘어나는 거를 유추해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조만간 장기 공급,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의 바인딩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수주 계약이 안 나와서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은 짧게 여쭤본다면은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뭐 주가 타격은 없을까요? 네, 지금 추정하는 거는 매출은 한 30% 이상, 영업이 한 7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판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는 걸로 반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월 달, 3월 달에 많이 빠진 그 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로는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실적 나오니까 그것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김지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에코프로비엠이었고요. 그리고 정경민 팀장님의 원픽 종목 BH였습니다. 두 종목 주목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